안녕하세요. 이해란TV 이해란입니다. 오늘부터 독일 통일 최고의 전문가이신 박상봉 박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방송을 더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국이 막 수준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희가 이제 북한 전문 방송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고, 북한 전문 방송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통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일을 이룬 나라들이 꽤 되죠. 그렇죠. 지금 분단국으로서 마지막 남은 것이 이 한반도라고 하는데, 그동안 뭐 예멘 통일이라든가 월남 베트남 통일이라든가 뭐 여러 통일들이 있는데 그 통일들은 거의가 다 실패했더라고요. 유일하게 독일이 자유민주 통일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성공한 거죠.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수님께서 그 독일 통일은 왜 성공하게 됐는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와서 저 탈북자다 보니까 통일 관련된 논문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독일 통일에 관한 논문은 부정적입니다. 뭐 OEC, 베이시, OC, 베이시에서 뭐 갈등이 심하고 뭐 무슨 후회하고 있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예. 이제 1990년 통일이 됐고, 예. 지금 27년이 지났습니다. 27년 됐네요. 예. 통일 당시에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독일의 위상을 한번 보죠. 예. 독일이 사실은 통일 전만 해도 베를린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러니까 독일의 총리가 베를린을 들어가더라도 소위 말해서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고, 그것도 네. 손님작이요. 근데 지금의 독일의 위상을 보십시오. 거의 푸틴 정도는 지금 메르켈 총리가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 푸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했고, EU를 주도하에 지금도 대러시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게 독일입니다. 아니 유럽에서 뭐 영국, 프랑스보다 좀 높게 생각되지 않아요, 요즘은? 요즘 훨씬 높죠. 네. 또 하나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보면 독일이 만들어내는 GDP 규모가 EU 전체 GDP의 40%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작년에 시리아 등 난민 110만 명을 독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죠. 이것만 보더라도 왜 독일의 통일을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독일 통일을 왜곡해서 전달하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이 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심리적인 그 분단의 문제, 그 갈등의 문제 이거를 얘기를 했고, 그 서독과 동독이 심리적으로 너무 이질감이 심해서 뭐 아주 갈등이 심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 두 번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 그렇군요. 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비용이 없어서 통일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생이 통일 싫대요. 왜 싫어? 그랬더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나빠지는데? 그랬더니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자가 해가잖아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아이들이 뭐 제가 보기엔 기계적으로 언론이 얘기하는 것, 또 전문가들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겠죠. 이질감 문제 한번 볼까요? 나는 지금 통일된 후에 물론 이질감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동서독 이질감이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의 호남, 영남 갈등보다 더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렇게 이질감이 강했으면 지금 독일의 총리가 누굽니까? 메르켈 그리고 동독 출신이에요. 메르켈만 동독 출신입니까? 지난 올해 초에 임기를 다 하고 끝내신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이 동독 출신이죠. 통일 후에 8년 동안 독일 하원 의장을 지낸 분이 동독 출신입니다. 네. 통일 후에 브란덴부르크 주 총리였고, 총리가 끝난 다음에 연방 교통부 장관을 하신 분이
동독 출신입니다. 그렇게 이질감이 강하고 그렇게 부정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나라 이질감이 더 크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박사님하고 저하고 만난 지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어오죠. 네, 네, 그렇죠. 국동방송에서 네. 방송하실 때부터 제가 그때 진행자로서 저는 게스트로서 이렇게 만났던 적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꽤 자주 만났어요. 근데 이질감 별로 없었어요. 이질감은 별로 없죠.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박사님 생각이 저랑 룸도 같아가지고 제가 그 상당히 공감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게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독일 통일 초기에 독일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세력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동독의 공산주의자들. 서동에서도 좌파가 있었죠. 좌파 거기서도 언론. 그랬습니까? 그럼요. 예. 우리가 독일을 흡수통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흡수통일은 물론 우리가 통일된 독일의 체제가 소득의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해서 흡수통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동독의 공산주의가 없어진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근데 흡수라는 단어는 누가 썼냐면요. 예. 그 동독의 엘리트 계층들, 공산 엘리트들, 그리고 소독의 좌파 언론들이 썼거든요. 네, 그랬군요. 흡수라는 단어 속에 흡수라는 단어는 이제 압속전이라는 단어인데 소위 말해서 가진 자가 좀 힘 있는 자가 좀 힘 없는 사람을 좀 이렇게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예. 이런 개념을 그 안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독일 통일을 이간질시키고 하는 그러한 초기에 네. 그러한 그 언론과 특히 동독의 공산 엘리트 계층들이 반발이 흡수라는 개념에 묻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응. 그거를 거대로 따다가 그 좌파들이 그대로 따라해서 독일 통일은 예. 안 된다. 왜? 지금 보니까 독일 통일이 너무 잘 됐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좌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박사님께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올해까지 20년째 살고 있는데 통일이 설사 어렵다고 할지라도 꼭 이루어내야 되는 게 있다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 공산 왕조잖아요. 그렇죠. 공산 왕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뭐 통일을 하자거니 말자거니 할 필요도 없다.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그냥 다 자기로 된 거 아니에요. 자기로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뭐 여기서 경제적으로 뭘 퍼다줘야 되는 거, 뭐 거기에 무슨 그 기득권층들을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이런 쪽으로만 연구를 했어요. 저는 그런 통일학자들이 쓴 논문은 다 쓰레기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게 잔인한가요? 뭐 쓰레기 논문이라기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독일은 어쨌든 동독의 급변 사태가 터짐으로 해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독일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한국의 소위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분차분히 이렇게 그 통일을 이루어가야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독일에서도 이제 뭐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웃기는 얘기다. 안 되죠. 왜냐하면 독일을 점진적으로 통일한다는 얘기는 동독이나 뭐 북한의 공산 집단들에게, 근데 독일의 경우는 통일 당시에 동독의 정권이 헬무트 콜 총리의 요구에 의해서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를 치러서 소위 말해서 반공주의자들이 예. 당시에 동독의 정권을 갖고 있던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김정은을 두고 김정은과 대화와 화해 협력을 통해서 간다는 얘기는 그 기간은 소위 김정은의 권력들이 힘을 들여서 모든 그 통일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개혁이 될 수도 없고 뭐 민주화 사회화 과정에도 이권을 챙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독일에서 연구가 됐기 때문에
체제 전환 과정도 점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구권에서도 체제 개혁에 성공한 나라를 보십시오. 체코, 폴란드, 헝가리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다 성공한 나라인데 다 급진적인 개혁을 한 거거든요. 급진적으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낙하산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낙하할 때 점진적으로 어떻게 떨어져요? 뚝 떨어져야지. 그리고 개혁이 안 된 나라를 보세요. 뭐 구소련 다 맞아요. 대분하고 뭐 체코, 폴란드,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전부 공산당의 세력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악하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된 경제가 경제도 발전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그냥 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절대로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북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잘 모르는 입장이겠지만 한국 사회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통일 또 북한 이런 문제를 주도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같이 점진적 통일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뭐 비용에 의한 통일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뭐 대화와 협력 뭐 이런 거를 교류 협력 뭐 이런 거를 주로 주장하시는데 이게 이제 독일의 통일을 두고서 볼 때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건지. 독일은 이렇게 했죠. 동독의 국변 사태가 터지고 그때 소위 그 당시에 동독의 시민단체를 이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우프도 그랬지만 메르켈 총리였죠. 예. 이 사람들이 정말 월요일마다 힘을 결집해서 공산투쟁을 계속 지속하는데 반공투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반공투쟁을 계속하니까 이게 뭐 생각 밖으로 결국 월요데모라고 하는 매주 월요일마다 모였는데 월요데모 7번 만에 호네카가 스스로 물러난다. 그리고 그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그 힘이 너무나 강했고 오히려 동독 정권이 동독의 그 사통당이죠. 사회주의 통일당, 공산당이 나중에 스스로 호네카를 제명시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하고 북한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헬무트 콜 총리가 통일 협상의 대상은 호네카가 아니다. 통일 협상의 대상은 동독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한 지도자라야 통일 협상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정권을 수립했고 그리고 그때 당선된 총리가 드메지어 총리입니다. 그래서 드메지어 총리가 통일 협상을 한 거죠. 뭐 이렇게 해야 그것이 뭐 대화 협상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김정은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대화로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 선진화법이 왜 생겼죠? 대화 안 돼서. 대화 안 되는 그렇죠. 지난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화로 문제를 푼다고요? 여 대화도 안 되고 여야 대화도 우리는 못해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못하는데 완전히 다른 김정은과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근데 김정은은 지금 핵을 가지고 핵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만났을 경우에 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두 가지. 알아서 기든가 매맞고 기든가. 그렇죠. 아니면 죽여버리든가. 어떻게 그와 대화를 해서 통일을 대화를 해서 통일을 이룬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연방제 통일이고 연방제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산 통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뭐 김일성 때부터 여태까지 꾸준히 북한에서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민주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좀 약화된 거고 통일 그 자체 목적을 두는 어떤 통일이 아니라 통일 자체만 목적을 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심스러운 통일이죠. 저는 그분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항상 평화를 내세우죠. 무슨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거기 무슨 평화가 있어요? 너희들은 평화스러운 건가요? 노예들은 평화스럽죠. 동물처럼 싸우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네. 말 못하고. 네. 저는 요즘만큼 평화라는 말이 징그럽고 정말 이렇게 헤이트해요. 평화라는 말이. 최근에 이제 독일 언론에 난 얘기 이제 재밌는 게 그거 관련돼서 북한에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동북아 평화위원회라는 게 동북아 평화위원회. 예. 동북아 한반도 평화위원회인가 이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거기서 일본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겠다. 핵을 공격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겠다. 네. 누가 발표했냐면 북한의 한반도 평화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예.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라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들의 평화에 이렇게 속을 필요도 없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각성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박상봉 박사님의 이 독일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것이 정말 군과 옥조와 같은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나오셔서 해주실 거죠?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상봉 박사님을 모시고 통일의 경험에 있어서는 우리의 형님뻘이 되는 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독일 통일과 같은 정말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는 우리 국민들의 더 품위 있는 더 풍요로운 이런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자 지혜의 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독일 통일정보연구소의 박상봉 박사님께서 체계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시선 고정하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